지방선거를 고작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요 지역 공천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정치보다 육아가 쉽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당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본인은 촬영팀까지 대동해 미국으로 홍보 영상을 찍으러 간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특히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위태로운 시기에 외교적 전문성도 없는 야당 대표가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국가 안보에 불필요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오늘은 서로 비방하며 내분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 지도부의 한심한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예고도 없이 사흘이나 앞당겨서 출국한 겁니다. 그동안 공개 행보를 줄여온 장 대표는 출국 전 유튜브 채널에 육아체험 영상도 올렸는데 주요 지역의 후보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 대표로서 적절한 행보인지를 놓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제 오전 자유의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사흘 앞당겨 떠난 건데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방미 일정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미국 측 각계에서 여러 면담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공식 회의 외엔 공개 일정을 극도로 줄여온 장 대표. 그 대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육아 체험 영상을 올렸습니다. 와우. 2번을 싫어하네. 큰일 났네. 네가 2번을 싫어하면 삼촌이 너무 슬퍼요. 다른 번호 다 소용없어. 연일 민생 행보를 부각하고 있지만 지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경기지사 등 수도권 주요 후보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대표의 행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 안팎에선 후보들의 짐이 되는 이유 모를 행보다 미국에 지방선거 표가 있냐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특히 공천 갈등으로 공개 성토까지 나왔던 경기지사는 오늘 후보 추가 공모를 마쳤습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홍준표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 이성배 전 아나운서도 경선에 뛰어들면서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거물급 인사를 영입해 후보 경쟁력을 높이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소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위기 속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또 불안하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으로 갔대요. 근데 사실 14일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어제 몰래 도망치듯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큰 차이 있나요? 예, 결국에 지금 뭐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지선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아니 이 와중에 제1야당의 대표가 미국을 가는 게 말이 되냐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항상 국민의힘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짧게 갔다 온다. 2박 4일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변명을 했었어요. 근데 14일 날 출국인데 지금 11일 날 간 거잖아요. 지금 2박 3일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5박 6일 아닌가요? 길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짠해요. 저는. 짠하다. 왜냐하면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 알바 30분 하고 있잖아요. 가면은 우리 선거에 도움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좀 하고서는 후보랑 당대표가 같이 쓰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스케줄을 짤 수가 없어요. 본인도 조바심 나고 당대표가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미국이라도 가자.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뉴스 중에 장동혁 대표의 일정이 몇 개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지방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 일정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사정 뭐 일정 입구에서 조율되는 것이지 뭐 완전 취소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상한 해명을 했었거든요. 기자들한테 다 공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취소가 되고 이런 사태들이 몇 번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원래 지방선거는 당의 힘으로 바람으로 이 지나가는 선거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당이
붙으면 너무 곤란하고 지역마다 인물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대표긴 한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여기저기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는 예. 데다가 아하.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관심사는 이렇게 지선을 다 패배하고 나서도 나 어떻게 하면 당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위기 상황일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와 똑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내란 전국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끊임없이 미국의 극우 인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그때 뭐 모스탄이라든지 테드 창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계속 요청을 보내왔단 말이죠. 이번에 실제로 장동혁이 또 가는 곳이 이제 공화주의 연구소라는 무슨 미국 공화당 출신들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뭐 비영리 재단 같은 곳이라는데 IRI가 거긴가요? 네네. 예, 예. IRI가 그런 예. 곳인데 뭐 거기서 한반도 문제 영어 연설하고 뭐 지한파 모임들 면담한다 예. 뭐 이런 정도가 예. 공개된 그게 무슨 일정이라고 의미가 합니다. 있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가서 장동혁 대표가 썩 대표성도 없고 당에서 지지세도 없고 한데 여길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태극기 집회를 할 때 보면 이스라엘 국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철학 속에는 미 공화당 극우주의 기독교계와 뭔가 연관된 어떤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세력들에게 국내용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미국을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 극우파와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예. 국내 극우파들의 세력을 좀 결집해서 그걸 통해서 뭐 얼마 전에 뭐 당원 100만 명을 모았다고 주장하시던데 예. 그런 사람들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대패를 하더라도 당권을 유지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망상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어떤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 이게 페북 전문을 장동혁이 이제 미국에 나가면서 남긴 페북 전문을 소개를 해드리면,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간다. 그리고 미국과 협력을 해서 민생을 뭐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국힘에서 공식적으로 또 나왔고요. 외교와 지방선거를 하나로 이어져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왜 일찍 나갔느냐, 14일이 아니라 왜 11일에 나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각계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확인이 힘듭니다. 미국 각계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갔다 와서 누구누구 만나는지 좀 확인은 해봐야 돼요. 뭐 얘기하기로는 확인 필요해요. 예,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네. 미팅이나 이런 게 잡혀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또 그런 면에서는 뭐 보수끼리 그런 뭐 연대를 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건 또 국익 성향에 좋을 수도 있으나 지금 페북의 전문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위기고 우리가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야 돼서 이번에 6.3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출발했습니다가 이게 연결고리에 합리성이 있나요? 지금 경기도도 후보가 없었고 공천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6.3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이면은 지금 6.3의 선거에서의 후보군을 잘 마련하고 지금 대구에서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은 이슈들 그리고 부산은 이제 뭐 박형준 후보가 나가기로 했는데 뭐 한동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당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회피 전략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정말 이게 당대표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이 내부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이 지선을 망하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책임 소재로 지도부가 사퇴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최소한의 윤 어게인 세력을 가지고서는 다시 전당대회 출마해서 재심임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숙제가 있는데 미국 성조기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은 본인의 그런 정치적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의 한 가지의 의문과 계속해서 지금 경기도 후보 없으니까 뭐 MBC의 이성윤 이분이 특파원 지금 미국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 소중한 하루하루에 후보의 정말 그런 공천과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반증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죠. 저 혼자서 지금 독립운동 하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망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 위기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윤석열 때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 속에서 뭐 대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을 가서 또 뭔가 가르침을 얻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무슨 자유를 지킨 최전선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현실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미국을 가는 것이어서 이런 분
빨리 어떻게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불안한 게 사실 외교라는 거는 굉장히 섬세해야 하는 거고 이게 사실 나라 대 나라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이 가서 국민의힘만의 입장으로 뭔가 이 좀 흐트러뜨려 놓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유튜브 찍으러 간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유소 알바도 하고 그 아이 돌보미도 해서 이거 유튜브 올린 거 보셨어요? 네, 애 맞습니다. 키우는 게 정치보다 쉽다. 그럼 애를 열심히 키우셔야죠. 그럼 예. 왜 정치하십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육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 생활의 어려움, 저출산에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말실수가 사실 육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비수를 꽂는 거죠. 실제로 그런 보면은 진짜 유튜브를 찍든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미국 갈 때 누구랑 같이 갔어요? 김민수. 그리고 조정훈 의원도 이제 합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런 지방 공천의 대란에 있어서 사실은 없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긍정으로 볼 것이냐, 부정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참 지켜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짧게 지방선거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서울, 경기, 인천 후보 확정됐잖아요. 네. 앞서서 국회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예. 네,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예. 네네네. 예, 오늘 모 의원님 결혼식도 있었고요. 네. 사실 소통을 앞에서 그건 알고 싶지 않고. 서울, 경기, 네. 인천의 우리 예. 후보 세 분이 만나가지고 그래요? 원팀 강담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새 지역의 그런 정책적 연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만나서 한 얘기가 정쟁 추경에 대한 신속한 집행,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에 있어서의 그런 일사불란한 뒷받침, 그리고 수도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주거,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민주당은 엄청나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수도권과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메시지를 선거를 앞두고서는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국민의 힘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왜 저런 거 할 수 없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이끌어낼 일단 수밖에 뭐 없는 좋은 모습이죠. 후보가 일단 그쪽은 없으니까 뭐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요. 그 서울, 경기, 인천이 실제로 우리가 3특, 5극 3특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도권 시민들이 지금 거의 전국의 2분의 1, 인구의 2분의 1이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분의 1의 지방과 2분의 1의 수도권의 어떤 대결 구도로 이해될 만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후보들이 모여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지방의 발전과 또 균형 발전, 수도권 내의 균형 발전의 문제도 같이 연대해야 될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고 또 이제 대통령의 지방 균형과 균형을 또 지방 균형 발전과 또 균형을 맞추는 입장을 가져가려면 연합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만남이었고 이 세 지역이 잘 연대가 되어야지 정책이 융화가 잘 돼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GTX 문제도 있고 그 기타로 다양하게 같이 복지나 이 생활 인구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이 세 후보들이 같은 당이 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공통 공약을 서울, 경기, 인천 시장 후보들이 모여서 결의문을 발표했군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든든한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이성배 MBC 전 아나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추가 공모에 나섰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이 이제 국민의힘 추가 공모 마지막 날인데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조강한 최고위원까지, 그래서 기존에 양향자 최고위원이 있었고 함진규 전 의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픽인가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뭐 스카우트 해온 것 같긴 한데 양향자 최고가 한마디 했잖아요. 왜 나 있는데 왜 나는 안 쳐다보고 네. 내가 나 같은 인재를 내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와고 예. 내가 이렇게 기업 전문가고 AI 전문가고 정말 삼성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최고위원으로서 왜 나는
바라보지 않나요라는 불만을 표명했잖아요. 예. 근데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판세를 바꿀 만큼의 그런 동력이 있는 분인지 아직까지는 그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상대가 추미애 육선 의원이죠.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의 국힘의 이런 예. 경선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어제 봤는데 저건 이게 난장판이라고 표현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멍멍이 판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에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뭐 분노를 하고 하는 장면들 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라는 거는 최고 지도부들 간의 공식적인 언급들이 나오는 자리인데 여기가 거의 뭐 자중질환인 상황이거든요. 공천 갈등이 거의 터질 때까지 다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경기도지사 후보도 추가 공모로 받는 데다가 지금 이 추가 공모를 받는 과정에 홍준표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있었던 이성배 전 아나운서인가요? 이분의 이름이 또 언급되고 조광한 최고위원도 이분도 경기도지사 나간다 어쩐다 그러고 아니 이미 일찌감치 경기도지사 후보 신청했던 양향자, 함진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무슨 뭐 그 낙동강 오리알 되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어제 그렇게 분노한 것 같습니다만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의 이 최고위 상황이라든지 공천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고위원이 본인이 출마를 하면 최고위원직을 내려놔야 되죠. 네. 근데 그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 후보가 최고위원회에 최고위원으로 참석해서 상대 경선 후보를 비방한다든지 예. 아니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야 니네 공천 관리 왜 이렇게밖에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예. 일단 룰 자체가 시스템이 엉성해요.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경기도지사 후보는 추가 공모를 받지만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로는 이길 수 있어? 그렇죠. 라기보다 일단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누구세요? 네. 이성재 아나운서. 이성배. 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렇다고 양양자, 함진규 여기가 이른바 경기도지사 깜이냐. 예. 이런 근본적인 질문 때문에 계속 다른 후보가 언급됐고 한때 뭐 유승민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예. 다 안 나간다고 하니까 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영입도 안 돼요. 영입이 당연히 안 되지. 떨어질 게 뻔한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50억이 훨씬 넘는 선거인데 경기도지사 선거가. 그렇죠. 아무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엔 그 난장판의 하이라이트는 김재원 후보였어요. 와, 최고위원으로 참석해갖고 마이크 자기가 잡았다고 이철우 지사에 대한 건강 문제까지 공격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선을 넘었죠. 선을 너무 넘은 거예요. 이거는 선을 너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봉숭아 학당 누가 얘기하길래 그 얘기를 했어. 아니 봉숭아 학당은 재밌기라도 하지. 이건 그냥 난장판이다. 난장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바라보면서도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AI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뭐 후보로 찾다 보니까 심지어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나왔는데 저는 이분이 AI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지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뉴욕 주립대인가 거기서 공부 박사과정 중에 있대요. 예, 예. AI 관련해가지고. 네. 근데 그 학교가 인천 송도에 캠퍼스가 있거든요. 거기 다니는 거 아니에요? 유학했답니다. 근데 미국에 가 있대요. 미국 가 있어요? 네. 미국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출마를 해요? 돌아올 거래요. 그래서- 공천 받으면. 공천 받으면 귀국한다고? 고심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론이 되길래 가지가지 장동혁 하네. 대표가 미국 가는데 이성배 데리고 들어오나. 바로 그 얘기죠. 아니 잠깐만요. 장동혁 대표의 일정을 좀 보여주세요. 장동혁 대표의 일정이 지금 이제 공개된 저희가 준비한 것만 보더라도
8월과 9일에 있었던 세종시 강원도 일정은 이제 취소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봐야 뭐 좋은 걸 못 볼 것 같으니까 당연히 취소를 한 것 같고요. 아마 그 사이에 또 장 대표 어디가 유튜브 촬영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데 이게 아니 선거 기간 앞두고 무슨 미국을 가냐.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김유정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라? 이성배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긴 한가요? 그분이? 그거 모르겠어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아마 그 그게 정도 따지고 따지고 기본적인 아마 얘기하는 거 아닐까? 확인을 하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제가 보기엔 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난장판을 넘어 거의 뭐 갈 때까지 간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최고위원 설마 이런 일까지 일어나려 싶어가지고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설마 했던 계엄도 하는데 예. 이런 일을 예상 못했다는 것도 웃기고 또 그 규정을 고치지 못한 게 최고위원들 몇 명 빵꾸 나면 장동혁 체제가 붕괴될까 봐 못했을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마 대충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선수로 뛰면서 막 예.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이런 그 마지막 지경까지 오니까 예.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도. 예. 그래서 뭐 이성배 아나운서 얘기도 나오는데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더 한마디로 열받은 거예요. 예. 나 반도체 전문가고 응? AI 반도체 특별위원장 시켜놓고 도대체 누구를 찾는단 말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찾아야 될 인물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예. 필승 후보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필승 후보가 국민의힘에 왜 갈까요? 15%를 넘어야 이제 그래도 선거비를 보전받는데 여론조사상 보면 지금 경기도 상황도 국민의힘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나간다 한들 그 후보 개인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란 판단이 다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다 안 나가거나 예를 들면 우리 안철수 의원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분도 뭐 불출마 얘기를 이미 밝힌 적이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미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후보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무슨 AI 관련된 이력이 그 공부한다는 거 말고 뭐가 있냐 봤더니만 삼성전자 출신이긴 해요. 삼성전자도 2년도 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또 근무를 안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후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지. 근데 그 정도 상황을 알면 기자들이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성배라는 사람이 유학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과 관련 당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으면 돌아올 수도 있다. 예. 이따고 기사를 뭐하러 써주냐고 기본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미리 써두는 거죠. 그래서 농담으로 그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의 발언 때문에 양양자 최고가 엽기적이고 기약이 짝이 없다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되게 재밌죠.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만들어서 장동혁 어디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미국을 가요. 선거 2달도 안 남기고 미국 가서 유튜브 하려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거 100%입니다. 그럼요, 예. 촬영팀 데리고 갑니다. 전환길이요? 진짜 데리고 갑니다. 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개판 5분 후다. 예. 개판 5분 전달, 개판 5분 후. 그러니까 예. 보여줄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예.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앞두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은 과거에는 예. 이런 심각한 국민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 큰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읊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 위기를 극복했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노하우마저도 잊어버린 정당이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볼 때 이제 길이 없다. 예. 근데 그 길을 누가 지금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이 끌고 가고 있다. 예. 고성국이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 근데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봉숭아학당은 재밌기라도 한데 예. 이거는 엽기적이어서 재미도 그러니까요. 없고 아이들이 보면 진짜 안 될 것 같고 답답한 지경인데 예. 근데 뭐 김어준 씨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장동혁 대표한테.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개판 5분 후니까요. 네. 사실은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 탈당을 한 상황이고 우산팔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보수를 보수 내지는 이 보수 정당을 지탱하고 있는 원외 이 외부 세력들의 자중질환도 당내 자중질환과 크게 무관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